사랑이란 감정은 뭘까요? 언제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늠할 수 없는 마음의 깊이가 있다는 건 확실하죠. 그래서 사랑은 우주와 비슷한 것 같아요. 우주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우주의 팽창하는 속도를 알 수 없는 것처럼, 사랑도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깊이로 무한대의 확장을 해나가기 때문이죠. 달밤 라디오를 듣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사랑이란 뭘까요? 오늘 밤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사랑이 뭔지 알고 싶은 저는 달을 따라 걷는 정승환입니다. 이 선배의 공강 시간은 늘 후배들로 꽉 차 있습니다. 왜냐고요? 연애 상담 받고 싶은 학생들이 줄을 서면 캠퍼스 담벼락을 3바퀴 정도 둘러쌀 정도거든요. 새내기 후배는 물론 4학년 화석 암모나이트 선배들까지도 이분에게 조언 한마디 들으려고 한다네요. 학생들은 이 선배의 공강 시간을 이렇게 부릅니다. 승환 선배의 사랑학개론. 우연인지 운명인지 승환 선배가 마침 중간고사도 끝나고 공강 시간도 길어서 달밤 라디오에 수월하게 모실 수 있었는데요. 그럼 오늘 1부는 달밤 라디오에 접수된 연애 고민들을 가지고 우리 승환 선배와 함께 얘기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16학번 승환입니다. 그냥 편하게 승환 선배라고 불러주시길 바라고요. 아니 글쎄 제가 이별 8,000번 한 남자라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후배고 선배고 연애만 했다 하면 자꾸 저를 찾아오던데 얼마나 귀찮은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제가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어떻게 알고 오는 건지 다 절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좀 그렇게 눈에 띄는 인상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공강 시간을 최대한 안 만들려고 했는데도 수강 신청을 제가 이번에 제대로 말아먹어서 잠깐 오늘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저한테 또 어김없이 어떤 사연이 왔는지 또 연애 상담이겠죠. 한번 사연을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승환 선배, 얼마 전 5달 정도 만난 남친과 헤어졌어요. 배려심 있고 저에게 다정하게 잘해주는 모습에 사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몇 달 사귀다 보니 설렘은 사라진 그저 편한 사이가 됐고 권태기가 일찍 찾아왔어요. 조금 생각하다 이별을 고했죠. 남친이 한번 붙잡긴 했지만 권태기를 극복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냥 헤어졌어요. 사실 사람 자체는 참 괜찮기도 하고 문제가 있어서 헤어지는 게 아니어서 친구로라도 지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 3주 뒤에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보자고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연락하지 말라고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냐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저 사랑하는 감정이 식었을 뿐이고 그냥 오빠 동생 하면서 친구처럼 챙겨주고 싶은 마음인 건데 매몰차게 이기적이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해서 우리 솔트후배 사연 한번 읽어봤고 사실 나한테 오는 그 연애 상담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 그 하소연하는 분의 편을 들어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사실 구남친이죠. 구남친 분의 입장이 너무 이해가 되는 게 우리 솔트 후배께서 일방적으로 관계를 정리를 했고 연인 감정을 정리를 한 이후에 친구로 남고 싶어 하는 건 되게 또 그 역시도 일방적인 욕심이기 때문에 구남친의 입장에서 그게 또 2번 상처받는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또 이제 뭐 더 나아가서 나중에 혹시라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지금의 구남친과 그냥 오빠 동생으로 잘 지내고 있는데 나중에 만나게 될 새로운 남자친구에게 소개를 할 때 예전에 만나던 사람인데 지금은 그냥 편한 사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도 현 남친에게도 예의가 아니고 그리고 구남친에게도 역시나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든지 관계는 끝맺을 때 정말 예의를 갖춰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배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본인도 그렇게 섭섭하다고는 느끼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이따가 끝나고 핫도그 하나 사줄 테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기를. 잠깐만. 숨쉬기도 없는데. 공강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한번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자,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승환 선배. 저는 30살 직장인입니다. 근데 선배라고? 친구의 소개로 2살 연상인 남자를 만났고 사귄 지 4달 정도 지났어요. 아무래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결혼을 염두하고 신중하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둘 다 무난한 성격에 가정을 중시하는 가치관도 비슷하고 같이 있는 것도 즐겁고요.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남친이 잘생기고 너무 잘났어요. 그래서 불안해요. 인물도 좋고 외적인 부분도 잘 꾸미고 성격도 좋아서 친구들도 많고, 사실 이런 사람은 처음 만나봐서 앞으로가 걱정됩니다. 전 남친들은 인물은 그저 그랬는데 저만 바라봐주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친은 아니면 어쩌지 싶어요. 그리고 하루는 남친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예쁘고 성격도 좋고 직업도 좋아서 좋다고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니 외모에 더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살찔까봐 좋아하는 것도 많이 못 먹겠고 화장도 더 공들여서 하게 되고 그 사람 만날 때 편안한 느낌이 없어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일을 그만두면, 살이 많이 찌면, 나이 들어서 못생겨지면 날 떠나는 걸까 싶고요. 그리고 워낙 남친이 인물도 좋고 잘났다 보니 혹시 이 사람 바람기는 없을지 불안하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예쁘다, 매력있다는 소리 제법 많이 들어서 자존감 높은 편이라 생각했는데 요즘 너무 불안하고 불편합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하죠? 이런 사연이 왔어요. 30살 직장인이시니까 사실 저보다 누나죠. 누나라고 할게요. 누나는 사실 지금 있는 그대로도 충분히 매력이 있으니까 정말 소중한 사람이고, 지금 누나처럼 충분히 매력 있다고 생각을 못하는 사람은 보통 관계를 시작할 때든 유지할 때 특히 불안함이 큰 것 같아요. 스스로가 괜찮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상대방도 나를 사랑할 리 없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고요. 부족한 모습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면 실망하지 않을까? 날 떠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심리이기도 하지만 좀 지나친 걱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들고요. 뭔가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받아들이고 또 스스로를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누군가에게 상처받을까봐 불안한 그 심리를 조금 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할 수 있는 거고 또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누나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서 오랫동안 건강한 사랑 할 수 있기를 바랄게. 잠깐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여러분, 저는 다음 수업 가야 돼가지고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나 바쁘니까 자꾸 이렇게 찾아오지 말아요. 어떻게 알고 이렇게 자꾸 찾아오는 거야. 저 갑니다. 너무 늦었어 지금. 지금 급하게 승환 선배가 학교로 떠나셔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근데 이 시간에 학교 수업이 있는지가 일단 의문이 들지만 어쨌든 지금 떠나셨습니다. 여기까지 승환 선배의 사랑에 대한 생각들 또 조언을 들어보는 사랑 학개론이었고요. 승환 선배께서도 조언을 주긴 하셨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네요. 우리 보이는 라디오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그럼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저 서강준이 덴티스트와 함께 당신의 사랑을 찾아드립니다. 어쩌면 오늘 밤 달을 따라 걷다 보면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내 안의 사랑을 깨우다. 사랑한다면 덴티스트. 만나러 갈게. 너였다면 어떨 것 같아. 이런 미친 날들이
네 하루가 되면 말야. 이별의 아픔으로 미친 하루를 보낸 분들, 마음이 부서져 버린 분들, 다 이리 와요. 토닥토닥 해줄게요. 시간이 모두 해결해 줄 거라는 뻔한 위로 대신 잠들 때까지 그저 옆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게요. 이별이 아픈 것은 사랑이 소중했던 것만큼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별 뒤 우울한 감정들 속 시원히 털어놓고 이별의 아픔과 조금씩 천천히 안녕하세요. 2부 첫 번째 사연은 마이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연애를 몇 번 해봤지만 그토록 많이 싸우면서 연애를 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3시간을 내리 싸우고 지쳐서 집에 간 적도 있어요. 그는 애초에 성격, 식성, 생활 패턴 모든 게 저와 잘 안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오히려 그 이질성의 끌어당김이 너무나 격렬해서 사랑에 빠졌었는데요. 그 뜨거웠던 것이 미지근해지고 나서는 그 안 맞음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다 괴롭더라고요. 사랑하니까 조금 더 가보자, 서로에게 맞춰보자 하고 노력도 해봤지만 우리 사이를 이어가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리고 벌써 1년이 지났네요. 헤어진 뒤 내내 후련한 마음보다 아쉬운 마음이 컸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을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보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요. 지금 우연히 그 사람을 마주친다면 이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그땐 내가 많이 어렸어. 고마웠고 진심으로 사랑했어. 예, 우리 마이님도 토닥토닥 해드리고 싶네요. 예. 아쉬운 마음과 조금씩 안녕할 수 있기를, 뭔가 좀 아쉬운 마음 또 그리운 마음들은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겠지만 결국엔 다 고마운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천천히 너무 급하지 않게 안녕을 하시고 새로운 사랑이 찾아올 때 그땐 조금 더 성숙한 사랑을 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토닥토닥 또 응원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 이분은 닉네임이 도른이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첫사랑이었던 남친과 해외 연애한 썰입니다. 전 해외에 있는 대학교에서 공부만 하며 조용히 새내기 시절을 보냈어요. 어느덧 2학년 1학기 첫날이 되었고 저는 보통 때와 같이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수업에 제 이상형인 남자애가 앉아있지 뭐예요. 거짓말 안 치고 배우 안효섭을 닮은 그 애는 큰 댕댕이 같아서 언니들한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때 저는 화장도 할 줄 모르고 자신감도 없어서 멀리서 지켜만 봤어요. 그렇게 지켜만 보던 어느 날 교수님이 조별 과제를 내주셨어요. 근데 이게 웬걸? 그 애와 같은 조가 된 거예요. 조별 과제를 함께하고 제가 그의 수업 진도를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하면서 우린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애가 자기는 2학기에 자퇴하고 한국에서 학교를 다닐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겨우 친해졌는데 말이에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 덕인지 술기매인지 용기가 생겨 고백했더니 그 애도 저를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린 사귀게 되었어요. 근데 말이죠. 해피엔딩 드라마를 생각했던 저의 연애는 단행본 만화였고 그 애는 연애한 지 100일 만에 한국으로 떠났어요. 하필 딱 제 생일에 아무 예고 없이 잠수를 탄 겁니다. 참 허무맹랑했지만 저는 그래도 좋았어요. 제가 언제 그렇게 잘생긴 남자를 사귀겠어요. 첫 남친이 너무 잘생겨서 눈만 높아져가지고 지금까지 3년 동안 아무도 못 만났답니다. 아휴, 토닥토닥 말고 정신 차리게끔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 도른이 님도 일단은 이리 오시고요. 토닥토닥 해드리겠습니다.
예, 혼낼 수는 없죠. 예. 남친분 얼굴이 잘못됐으니까. 안효섭님을 닮았다니까. 예, 잘못하셨네요. 자, 그리고 사실 잠수 탄 건 진짜 너무했죠. 이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말 잘못한 행동이죠. 그래도 우리 전 남친 덕분에 눈이 높아졌으니까 높아진 눈으로 얼굴 대신 좀 마음을 보면 좋은 남친 생기지 않을까. 좀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요. 이미 높아진 눈이라서 그래도 좋은 또 인연이 찾아올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토닥토닥. 자, 마지막은요. 보라님의 사연이네요.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부터 공무원이 최고라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공부를 잘하는 편도 아니었던 제가 공시생이 된 지 어느새 2년이 넘었네요. 반복되는 낙방에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이 길이 맞는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앞으로 다가올 시험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하루를 마치고 집에 와 창문을 열고 밤 하늘을 보고 있으면 마치 캄캄한 제 미래처럼 보여요. 공시생이 되며 모든 것에 소극적이 된 저는 만나던 남친과도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미래도 사랑도 모두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자존감이 바닥이라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제 고민을 이렇게 사연으로 남겨요. 제 진심을 처음으로 말한 것 같아서 후련하네요. 그래요. 우리 보라님의 마음이 좀 후련해졌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잘 모를 때도 많죠. 뭐 미래든 사랑이든. 그럴 때는 좀 이렇게 스스로 원하는 걸 들여다보려고 하고, 그러면서 애쓰다 보면 이것만큼은 진짜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걸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잘 안 보이는 곳에 웅크리고 있어서 생각보다 잘 찾아지지 않더라도 주눅들지 않기를 바래요. 힘든데 힘내라는 부담스러운 말 대신 제가 그냥 조용히 토닥토닥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닿을 수 있기를 저의 토닥토닥이. 네. 아무튼 주눅들지 말고 힘내십시오. 사연 보내신 분들 토닥토닥 해드리다 보니 어느덧 3회를 마무리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제 손이 좀 햄찌처럼 토실토실하긴 한데 오늘만큼은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약손이 되었길 바라고요. 그리고 선물 드려야죠. 오늘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덴티스테 내추럴 오랄 린스를 드립니다. 9가지 허브의 부드러운 상쾌함이 오랫동안 유지된다고 하네요. 사랑학개론 사연자분들 상쾌함이 오래 유지되는 덴티스테 쓰고 건강한 사랑도 오래오래 하길 바라고요. 2부에서 토닥이 드렸던 우리 사연자분들 우리 덴티스테 오랄린스처럼 눈물 맺힐 일 없는 부드러운 사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달밤 라디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이런 말을 남겨드리고 싶네요. 사랑을 하면 항상 행복한 감정만 들 수는 없죠. 아프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순간들도 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들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런 순간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분명 사랑 안에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힘들어도 견디다 보면 다시 좋은 사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달밤 라디오 정승환이었고요. 오늘 밤 달을 따라 만나러 갈게요.